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장기로 한번 내가 진짜 한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뭐 10년 이상 정말 장기로 가져가서 진짜 이번에는 성공 한번 해보겠다.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이 저는 그렇다라는 거. 혹시 뭐 단타하고 뭐 내일 다음 주 팔아야 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올린 영상, 올린 영상 꼭 한번 내가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저녁 영상, 블룸버그에서 나온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그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역전 눈앞, 코스피 외국인 비중 30% 무너진다. 제목만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어짜네 저짜네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물론 내용에도 정답은 없어요. 콕 집어가지고 요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건 없는데 해석하는 눈만 있으면, 이걸 보는 눈만 있으면, 인사이트만 있으면 기회구나, 이게 13년 만에 기회구나, 기회가 왔구나,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 요 개념은 좀 알아야 돼요. 자,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자, 금리가 높다는 건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우리나라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가능하면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항상 가져가려고 하는 건 있어요. 항상 가져갔고. 그런데 지금 패드죠. 연방준비제도. 여기가 지금 7월 말에 이번 달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기준금리 0.75포인트인데 이걸 넘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기정사실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리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제 그 내용 가기 전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높아지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비중,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3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 13년 만입니다, 여러분. 2009년 7월이면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요때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기회를 줬던 금융위기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이 망한 날입니다. 미국이 망해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때가 2008년, 2009년 요때 주식이 급락했을 때 요때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갔는데 13년 만에 또 똑같은 기회가 오고 있다, 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합니다. 물론 이 소식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77%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14일 기준. 그래서 7월 8일이 30.86, 11일이 30.84, 12일이 30.81%에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2009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2022년 올해 6월 10일 이후,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1%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현재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금 금리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 외국인 비중은 머지않아 30%대도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은 13년 전인 2009년 7월 14일 30.1%였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제 30%를 계속 한 번도 이제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왔는데, 어쨌든 거의 지금 13년 전 금융위기 수준까지 주가의 어떤 수준이 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아니요, 그때면은 백만장자님 뭐 1000포인트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업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보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 거의 주가 수준은 금융위기 수준에 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에 수많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30% 선을 그 이상 계속 지켜왔죠. 사실 제일 좋을 때가 거의 한 40%가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거의 2008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이 금리 차가 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월 말에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미국에서 0.75% 올리면 지금 미국이 2.5%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0.5% 올려가지고 지금 2.25%예요. 그래서 미국이 0.75%를 올려도 우리 한국 기준금리보다 0.25% 지금 높은 상태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1%까지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0.5%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외국인의 코스피 이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역사적인 외국인 지분율 최저점에 다다른 상태, 모든 지표, 뭐 환율, 외국인 지분, 코스피 지분 모든 지표가 거의 15년, 20년 만에 가장 주가로, 삼성전자 주가로 치면 가장 최악의 상황, 돌려 이야기하면 가장 지나고 보면 매수하기 가장 좋았던 시점, 바닥에 지금 모든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물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지만 매수할 때다, 팔 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갈 때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잘 때마다 따뜻하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야 될 시기다. 왜? 96,800원 찍을 때 작년 1월 달에 혹시 주가 들어올까 말까 하셨던 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울고 불고 막 지금 막 한강 가니마니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금이 오히려 따뜻하게 즐거워해야 될 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 항상 투자는 무슨 뭐다 역발상을 해야 된다.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가 그때 웃으면서 들어와야 될 때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금 요런 금리 요런 이야기를 좀 가능하면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삼성전자 뉴스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요런 부분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회가 많이 되면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13년 만에 오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